안녕하세요. 고영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작가 그리고 기획자, 기업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쪽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도 사실은 그 작가 지망생들이나 아니면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캐릭터를 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캐릭터로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작가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의 브랜딩 스토리도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할 때도 항상 나오는 게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업,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항상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의 제품 혹은 나의 기업에 인간의 모습을 대입을 하세요. 우리 애는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 제품은 뭐 착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조금 도도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꼭 캐릭터라는 게 어떤 소설이나 작품 속에 인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캐릭터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살면서 계속 맞닥뜨리는 건 사실 사람이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저희가 제품을 사더라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건 결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지? 야, 이 물건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성격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성격 탓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을 가진 물건, 성격을 가진 사람, 그 성격을 가진 회사, 이런 개체들끼리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 성격으로 인해 부딪히고 또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응대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 즉 서로 다른 캐릭터끼리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던 간에 아니면 뭐 부딪혀가지고 정말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던 간에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상대의 캐릭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또 내 캐릭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일의 흐름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던가 지피지기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던가 아니면 나를 먼저 알아야 남을 안다던가 이런 말들도 사실은 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넓히는 것들이 좁게는 저처럼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일이지만, 더 넓게는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사례집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인터뷰라던가 거기 직원들 인터뷰도 하지만 꼭 반드시 하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창투사, 그 다음에 그 회사에 투자를 해주신 엔젤 투자자분들의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처음에는 선입관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아이템이 좋고 기술이 좋으니까 이분들이 이 큰 돈을 투자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다 첫마디가 대표이사를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대표이사와 함께 그 같이 설립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일하는 사람들의 캐릭터들을 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벌 것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썩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면 그 기업에는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채용이나 면접을 볼때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옆에 동행을 한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MBTI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 후에 면접을 보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캐릭터 파악을 위한 기업들의 이제 시도고,
인터넷에 보면 이제 구글의 인재 채용 기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뭐 LG, 그다음에 SK 이런 쪽에 인적성 검사에 뭐 예상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따로 강의도 하기도 하잖아요. 즉 인사가 사실은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캐릭터 글쓰기를 이제 원하시는 글쓰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 되게 많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인간 심리, 그리고 조직 안에서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조직에서 이런 대우를 받지라고 고민이 깊으신 분들, 아니면 정말 나랑 같이 일하는 이 사람이 나랑 하나에서 열까지 맞는 게 1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맞춰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하신 분들, 즉 사람이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BTI나 뭐 인적성 검사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분석을 해가지고 딱 나오는 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입체적으로 인물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인물의 타입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입별로 내가 응대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짜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마케팅 같은 경우도 가상의 인물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인물들이 내 물건을 만났을 때 혹은 나의 웹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기업이나 물건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또 개발을 해서 그 캐릭터에 자신들의 그 회사의 이제 페르소나를 얹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캐릭터 개발 같은 경우를 작가한테 의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내부 마케팅 팀에서 좀 진행을 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가장 난감해 하시는 게 우리는 되게 예쁘게 그림 그려서 캐릭터는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우리 물건을 대표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 캐릭터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인쇄해가지고 예쁘게 노트 만들던 저 아이를 그냥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얘가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바람만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를 이렇게 캐릭터라이징 해가지고 퍼뜨리면 되겠구나 라는 아마 가닥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캐릭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